아마 대부분 친구들 중에서 여기 3단원 시험 범위였던 친구들은 지난주에 특강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특강 들었을 때는 내용하고 한번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3단원 처음부터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3단원 공부를 할게요. 3단원 파트는 물리 파트, 여러분들 물리학 파트. 네, 여러분들 시험 잘 봤어요? 진짜 우리 수업 받는 친구들한테 피드백이 막 오고 있는데 정말 다들 시험을 막 잘 보더라고. 일단 뭐 90점 이상 넘는 건 기본이고 100점한테 100점 맞았다고 막 나한테 오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또 선생님 또 인스타에 또 박제를 할 테니까 100점 맞거나 뭐 시험 잘 본 친구들 성적이 몇 점 많이 올랐어요 한 친구도 있으면 뭐 카톡이나 채팅창에 남겨주면은 선생님이 또 음, 축하해 주겠습니다. 음, 좋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요 3단원 파트,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학교라면 더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라고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험 이미 봤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왜냐면, 어, 고등학교 때 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 물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거다. 잘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물체가 운동한다.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운동한다는 건 물체가 이동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과학 우리는 전부 역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이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 벨로서티에서 이제 V라고 씁니다. 그래서 속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갔니?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동했느냐? 이동한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계산을 한다. 그때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초 단위를 많이 쓰고 그 이동 거리의 단위를 보통 이제 미터 단위를 많이 쓰거든. 그러면 얘는 단위만 따지면 초는 이제 줄여서 우리가 세컨드, 세크라고 얘기하고 미터 써주니까 세크분의 미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속력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바로 요게 되는 거지. 요거를 한 줄로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읽을 때는 미터 퍼 세크, 그치?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있어.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항상 같은 운동을 말하는 거야. 등속이라고 하는 건 속력, 이 빠르기가 항상 같은 운동. 이런 운동, 우리는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런 운동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등속 운동을 하는 녀석을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 촬영을 착착착착 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동일한 간격을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때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간격이 만약에 1초다 그러면 1초마다 지금 1m씩 가고 있다라는 거야. 얘는 계속해서 1m씩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건 등속 운동이다라고 하고 여기서 속력은 얼마가 될까? 1m per sec가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등속 운동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등속 운동을 그래프로 두 가지로 그릴 줄 알아야 돼. 등속 운동의 그래프 대표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네,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 이 물체는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 꾸준히 증가하고 있겠지. 그치? 이게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꾸준히 증가하는 운동이 바로 등속 운동이다. 1초 지나면 1m, 2초 지나면 2m 같죠? 3초 지나면 3m 같잖아.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지금 속력이 얼마로 일정했어요?
1m per sec로 일정했잖아. 지금 얘는 어떤 그래프 나올까? 속력이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음.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거기서 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를 잘 보란 말이야.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울기는 뭐 분의 뭐야, 지금? X축 분의 Y축이니까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는 방금 얘기했죠. 뭐야? 바로, 속력이네. 따라서 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뭐다? 속력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만약에 너가 그러면 1m per sec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니라고 하면 요 넓이를 생각해 보면 시간 속력 그래프의 넓이는 x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거리가 된다. 넓이가 거리가 된다. 아, 5m 이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아, 바로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곧 뭐다?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주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등속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요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 더 할 건데, 바로 등가속 운동이 있어. 등가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은 좀 아까 이야기했을 때 등속 운동은 뭐가 일정한 것이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어.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에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등이 붙었잖아.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뭐만 공부할 거냐면 자유낙하 운동만 공부할 거예요. 여러 가지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야. 무슨 운동이냐면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 공이 제자리에서 떨어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증가하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증가하거든. 이런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게 하는 운동이다? 속력. 속력이 일정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다. 자,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특히 이 지구에서의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 얼마씩 증가하느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씩 증가하느냐? 1초마다 속력이 9.8m per sec씩 증가한다. 그래서 1초에 9.8m per sec씩 증가한다. 어, 1초에 9.8m per sec씩 증가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음.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고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자, 그러면 등속 운동에서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속 운동에서 중요한 그래프 두 가지 보자.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 이동 거리 그래프. 자,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 속력 그래프. 자, 등속 운동은 속력 그래프를 그리기 좀 쉽죠. 왜? 속력이 일정하니까. 일정하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속력이 일정합니다. 이런 그래프 나왔잖아. 그렇지? 자, 속력이 일정한 대신에 계속해서 꾸준히 속력이 일정한 대신에 거리는 어떻게 늘어나? 거리는 일정하게 늘어나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다? 등속 그래프다. 그래서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이 두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서로 같은 그래프예요.
자, 그렇다면 자유낙하 운동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자유낙하 운동은 음,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른 거리와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도 속력을 먼저 그려볼게.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게 된다고?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이다? 증가하는 운동이다. 어떻게? 일정하게.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은 등속과는 다르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해될까?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속력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등속하고 다르죠? 자,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거리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갈 때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급격히 많이 확 증가한단 말이야, 거리가. 그치?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증가해요. 거리가 확확 증가한다. 자, 이거를 시간 속력 그래프로 증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초 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이야? 요만큼이잖아. 그치? 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그랬죠. 자,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그거의 두 배가 아니죠. 두 배가 넘지.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하죠. 그 다음에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역시 그거의 두 배가 넘죠. 이런 식으로 이동한 거리가 앞에 거에 비해서 확확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겠고, 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거는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봐요. 아까 이동 거리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자연낙하 운동에서는 이동 거리가 어떻게 증가한다고?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말이 맞거든. 자,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이동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하는 총 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처음 기준면부터 어,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자,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초 동안 잘랐을 때의 거리와 1에서 2초 잘랐을 때의 거리와 2에서 3초 잘랐을 때 이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게 되면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는 얼만큼이 더 증가했냐면 이 아래 네모칸 만큼이 거리가 더 증가했죠. 2에서 3초일 때도 앞에 거보다 네모칸 만큼만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네모칸 만큼이 계속해서 단위 시간당은 저거 한 칸만큼이 증가하는 거지. 그 뭐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총 이동 거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런데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뭐가? 자연낙하 운동이. 자, 이렇게 크게 일단은 두 가지. 등속 운동은 속력 일정 운동이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인데 1초에 얼마씩 증가한다? 9.8m per sec씩 증가한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역학에서 핵심 포인트인데요. 등속 운동하고 요 자유낙하 운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등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지금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지.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죠. 이 둘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냐.
등속 운동이냐, 자유낙하 운동이냐. 자, 요 둘의 차이는 왜 생기냐?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뭐와 관련 있는 거냐면 바로 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힘.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이동시키는 힘인데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속력이 증가하잖아. 어떤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속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물체에 힘을 가해줘야 돼. 따라서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힘을 줘야 돼. 힘이 그 물체에 가해줘야 돼요. 어떤 힘이냐면 일정한 어떤 힘이 계속해서 물체에 가해져야지만 그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자, 물체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물체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운동하는 방향으로 자꾸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얘가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속 운동은 힘이 0일 때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등속인데, 선생님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왜 힘이 0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인 단서는, 어, 기본적인 어떤 가정은 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딱 밀었어. 물론 처음에 밀 때는 힘을 줬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운동하고 있을 때 힘을 말하는 거거든. 한 번 밀었는데 마찰이 없어. 그럼 얘는 계속 동일한 속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어도 이게 핵심이야. 따라서 등속 운동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자유낙하 운동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만드는 이 힘은 바로 뭘까?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에요. 중력.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하는 공식인데 중3 때는 이 공식이 안 나오지만 미리 한 가지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힘과 속력의 변화와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이 속력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하거든. 가속도를 영어로 acceleration.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A라고 쓰고요. 힘을 force, F라고 쓰거든. 어. 그랬을 때 물체의 질량을 mass, M이라고 했을 때 이 셋의 관계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F는 MA예요. F는 MA. 자, 여기서 이 F는 MA라는 식이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 이 F는 MA를 변형시키면 A, 즉 속력의 변화. 속력의 변화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거죠? M분의 F가 되는 거지. 즉 외부에서 얘한테 가해지는 힘이 크면 클수록 속력은 더 크게 빨라진다. 라는 것이고 어, 질량이 커지면 질량이 큰 물체는 속력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고 일단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자, 큰 틀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거리는 꾸준히 늘어난다. 속력은 일정하다. 자, 등 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인데 그 속력이 변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우리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만 공부하는 것이다. 아래로 떨어지는 이 자유낙하 운동만. 자,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얼마씩 증가하냐?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이게 지구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자연낙하 운동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존재한다. 바로 이 자연낙하 운동을 시키는 힘의 존재는 바로 뭐다? 중력이다. 아는 것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자연낙하 운동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연낙하 운동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에 초점을 맞춰볼게.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방금 이야기했듯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야. 얼마씩 1초에 얼마씩 9.8m per sec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야. 속력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음. 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뭐다? 힘이 존재하는데 바로 중력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자, 여러분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F는 ma라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인데 요 힘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자. 자, 중력은 이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건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중력이라는 건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크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공식으로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 좀 힘들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걸 그냥 하나 알아두자고. 중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잔 말이야. 음. 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을 또 끌어와야 되는데 좀 어렵지만 좀 들어보세요. 자, 무게와 질량. 필요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자, 무게의 단위는 뭘 썼죠? 뉴턴을 썼어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어, 질량은 물체가 나타내는 어떤 고유한 양으로서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근데 무게는 장소에 따라 바뀌어. 왜냐하면 바로 이 무게의 정의가 뭐냐면 무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뉴턴 단위를 쓴 거야.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킬로그램 질량을 무게 단위인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구에서 얼마를 곱했었냐면 9.8을 곱했었거든. 그래서 1kg이다 그러면 우리는 9.8 뉴턴이 됐었어. 자, 어떻게? 9.8 뉴턴은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의 무게, 즉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받는 뭐의 힘? 중력의 힘을 우리는 9.8 뉴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중력이 곧 그 물체의 무게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항상 질량에다가 곱했더니 9.8 많이 봤죠? 바로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작용하는 가속도 값을 질량에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력 가속도 값을 질량에다가 곱해주면 무게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잘 보면 이게 결국에 무슨 식이냐면 중력 힘이잖아. 힘. 질량 m, 가속도 a 여기서 온 거예요. F는 ma잖아, 그렇지? 내가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값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다? 거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는 거다. 즉 무게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지.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거 그냥 이게 이해가 되면은 요거 굳이 이거 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힘이라고 하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어떤 물체의 질량이 1kg이야. 공중에 떠 있는 어떤 물체의 질량이 2kg이야. 그렇다면 얘들이 같은 높이에 있어, 지금. 그러면 요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일까요? 지구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F는 ma.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했어? 9.8을 곱했죠. 그럼 여기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예요? 9.8 뉴턴이 되겠죠. 자, 2kg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예요? 여기다 9.8 곱하면 되잖아. 그치? 9.8. 그럼 얼마야? 9.8이 두 배가 되겠지. 19.6 뉴턴이 되겠죠. 이게 곧 이 물체 각각에 작용하는 중력이자 이 물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이 무게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력은 무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물체들은 지금 힘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얼마를 받아? 9.8을 받아. 얼마를 받아? 19.6을 받아. 자, 힘을 받으면 그 물체의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빨라진다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빨라진 운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자, 뭘 기억해라?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면 질량이 큰 물체는 중력도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지만 얘들은 똑같이 떨어져요. 질량에 관계없이. 질량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거야. 선생님,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가 지금 무거운 애가 중력을 더 많이 받잖아요. 중력을 많이 받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동시에 떨어진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력은 많이 받는 게 맞아. 하지만 동시에 떨어져요. 자,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할 텐데, 첫 번째, 공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공식으로. 자, F는 ma로 설명해 볼게요.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제 안다고 설명하면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속도의 변화인 A는 뭐 분의 뭐예요? m분의 F잖아. 그런데 질량이 커지면 질량이 두 배가 되죠. 맞지? 그럼 질량이 두 배가 되면 작용하는 중력도 몇 배가 돼요? 두 배가 되지. 자, 그러면 어때? 1kg짜리에 작용하는 1kg짜리의 요 가속도나 속력의 변화나 2kg짜리에 작용하는 속력의 변화값은 어때요? 같지? 똑같잖아. 따라서 똑같이 9.8씩 속력이 변하면서 떨어지는 거지. 자, 공식으로 설명했어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 힘이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떨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1kg짜리 공이 있고 2kg짜리 공이 있어요. 이 둘을 우리가 동시에 가게 하고 싶어. 결승선까지 동시에 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요 1kg짜리에 작용하는 힘은 만약에 내가 F라는 힘을 줬다라고 한다면 요 2kg짜리를 움직이려면 나는 몇 F를 줘야 될까? 그렇지. 두 배를 줘야 되겠지. 두 배를 줘야 얘네 둘이 똑같이 가겠죠. 어떻게? 동시에 가겠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방금? 무거운 물체한테 힘을 두 배를 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동시에 갔단 말이야. 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만들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낙하 운동이지. 자유낙하 운동이란 말이에요. 음, 맞죠? 질량이 큰 물체와 질량이 작은 물체를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 아시겠어요? 왜 힘을 두 배를 줬는데 동시에 떨어져요가 아니라 무거운 물체한테 힘을 두 배를 줘야 동시에 가는 거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이거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 두 번째,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뭐 했냐. 이론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 풀 건데 자, 첫 번째, 자, 운동은 물체가 움직이는 거다.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등속 운동에서 그래프는 이렇다. 자, 그래프 해석할 거고요. 등속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등가속도 운동은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다. 중력이 작용한다. 1초에 9.8씩 증가한다. F는 ma. 자연낙하할 때 자연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과 같다. 질량 관계없이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오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01페이지에
101페이지에 여기 5번 문제. 자, 여러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1번의 속력, 2번의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차례대로 답을 써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하고 있나요? 아,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좀 헷갈리죠? 자, 그래프를 분석해 볼게요.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야? 거리 그래프야. 자, 시간 거리 그래프는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 즉,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속력이 되는 거다. 그럼 속력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속력, 기울기 구하면 돼,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 5초 동안 지금 20m 갔잖아. 그럼 뭐예요? 아, 5초 동안 20m를 갔네? 얼마야? 4m per sec. 속력은 4m per sec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어렵나요? 할 수 있죠? 아, 내가 채팅창 켜놓고서는 지금 답이 안 오는 줄 혼자서 답이 안 오는 줄 알고 있었구나. 아, 다 보냈구나. sorry. 잘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한다?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넓이가 바로 거리다라고 했었죠. 4, 5, 20m. 잘했어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자, 그림은 질량이 2, 5, 10. 세물체다. 자, 중력의 크기의 비를 구하시오. 몇 대 몇 대 몇이야? 선착순. 자, 누가 순발력이 빠른가? 바로 나와야죠. 왜?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와우. 빨라스, 빨라스. 음. 중력이 2, 5, 10이, 아니, 질량이 2, 5, 10이니, 중력도 몇 대 몇 대 몇이겠어? 2 대 5 대 10이 되는 거야. 왜? 질량에 그대로 비례하는 거예요. 뭐가? 중력이.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작용하는 중력은 무거울수록 중력이 크다. 자, 그 다음. 속력 변화의 비. 시작! 속력 변화의 비. 아, 그렇지. 와, 벌써 올렸어. 와, 이제 시간 아낀다고 몇 대 몇 대 몇인데 그냥 숫자만 다다닥 써서 올려. 잘했어. 음, 엥? 자. 자, 속력 변화에 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속력 변화는요, 떨어지는 가속도잖아. 떨어지는 가속도, 속력의 변화. 질량 관계없이 어떻다고 그랬어? 똑같다 그랬죠. 1대 1대 1입니다. 어?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속력의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다고요. 다 똑같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에, 아이, 설마요. 하지만 정말 똑같이 떨어진다고. 진공을 만들어 놓고 깃털과 볼링공을 10m 높이에 떨어뜨리잖아? 똑같이 떨어진다고.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것은 질량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모든 물체는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같은 높이에 있으면 다 같은 시간에 바닥에 다 더덜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고요. 자, 여기 10번. 10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처럼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 어디에서? 공기가 없을 때. 진공에서. 근데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뭘 받냐면 얘들이 공기 저항을 받는 거야. 깃털이. 면적 때문에 저항을 받거든요. 음. 따라서 가는 어디다? 진공이다. 나는 공기다. 나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하겠어? 쇠구슬이 먼저 도착해요.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이거 약간 1번 기억하자 그랬잖아. 따라서 다르죠. 누가 중력을 많이 받아요? 쇠구슬이 많이 받아요. 무거운 애가. 하지만 2번 속력 변화는 어떻다? 같다고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어디서 더 커요? 가에서 더 크죠? 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내 한 사람 반성이. 내 한 사람 있지, 이 중에. 어, 둘은 다 같아요. 왜? 같은 깃털이잖아. 같은 깃털. 가에서도 깃털이고, 나에서도 깃털이잖아. 그럼 이 깃털의 질량이 어때요? 같잖아. 무조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에만 비례한다고? 질량에만 비례한다고. 둘이 질량이 같잖아요. 그럼 받는 중력도 똑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 떨어지는 게 왜 달라요? 진공이냐 공기 중이냐. 즉 공기의 저항을 받았냐 안 받았냐 차이지 중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 둘은. 알겠어요? 10번 이해됩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06페이지를 볼 텐데 자, 유제 1번 풀어보세요. 2분 드릴게요. 유제 1번. 자, 우선 여러분들이 좋은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눈이 가야 되는 건 어딜까요? X축과 Y축이 뭔지 보란 말이지. 시간과 거리네. 그렇다면 우리 바로 뭘 떠올려야 돼? 시간과 거리에서는 요 기울기. 기울기가 그럼 뭐다? 속력이다. 이걸 떠올려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야. 기울기를 봐라. 왜? 기울기가 속력이다. 그러면 A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 2분의 120이니까 60 다니는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구나. B는요? 2분의 60이니까 30 미터 퍼 세크. 자, A하고 B는 지금 속력이 증가하고 있나요? 속력이 일정한가요? 등속 운동입니다. 둘 다. 속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기울기가 지금 계속 일정하잖아. 기울기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바뀌지 않잖아. 등속이라고. 조심해야 된다. 등속. 올라간다고 해서 속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등속이다. 음. 조심해야 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낚는단 말이야. 지금 속력이 빨라지는 게 아니야. 이 둘의 운동을 우리가 이 둘의 운동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무슨 그래프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로 그대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럼 등속인 게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 A의 기울기 얼마야? 60이잖아. 그럼 60. A의 속력은 60인데 60으로 계속 일정하다 이거고. B의 속력은 30이잖아. 30. B는 이거야. 따라서 이게 위에 있는 게 A의 운동이고 밑에 있는 게 B의 운동이라고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같은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 자, 여러분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속력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균 속력 구하는 방식 첫 번째는 우리가 속력은 뭐 분에 뭐라고 해?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해줘도 되고요. 또는 두 번째. 만약에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 운동이다.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 운동이다. 그때 만약에 여기 속력이 10이고 시간이 만약에 10초다. 자, 그럼 얘 10초 동안에 평균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때는 일정하게 증가했을 때는 요 처음과 마지막의 속력이 0하고 10이잖아. 그치? 처음 속력과 마지막의 속력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우리 평균 구하듯이 그게 이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야. 그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 구하시면 돼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해도 되고 일정하게 증가한 이런 등가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원하는 구간의 중간 지점이 평균 속력이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은 자, B의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B는 그대로 등속 운동이니까 그냥 30이지. 그치? 틀렸죠. 자, A의 속력은 B의 2배고 자, 거리는 시간이라서 점점 벌어진다. A가 속력이 빠르니까 점점 거리는 벌어지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은근히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은근히 틀려요.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속력의 개념. 자, 2번 볼게요. 이제 2번. 자, 이 문제는 시간과 거리의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딱 나오면 뭐부터 봐라? Y축을 봐라. 거리잖아. 자, 그럼 우리 거리 나왔으면 무조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그렇지. 기울기를 봐야 돼. 왜? 기울기가 뭐다? 속력이다. 자, 나왔으면 이제 속력을 넣어야죠. 자, 그러면 0에서 5초 사이의 속력 여기를 구하란 말이야. 5분의 12네요. 2.4네, 그지? B는요? 조심해야죠. B는 보니까 어때? 기울기가 0이잖아. 속력이 0인 거지. 자, C는요? 5초 동안에 3을 갔으니까 5분의 3. 0.6이네요. 아, 속력이 나왔어, 지금. 그쵸? 됐습니다. A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2.4다. 맞죠. 기울기 2.4 방금 구했잖아. 오케이. A에서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인다. A, B, C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력이 맞죠? 그다음 디귿. B에서는 등속 운동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선생님 등속 아니에요? 일정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걔는 지금 5초 동안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은 거죠. 따라서 얘는 속력이 0인 겁니다. C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1m/s다. 아니죠. 0.6이죠. 따라서 1번.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107페이지에 4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속력 그래프야. 속력 그래프. 시간과 속력 그래프.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넓이. 밑에 있는 이 넓이가 바로 뭐라고 했지? 이동한 거리다.
그래서 세로축이 속력이면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거리를 물어볼 것이다. 아시겠죠? 자, 풀어보세요. 정답을 올려보세요. 감을 좀 잡으셨네. 어, 다른 친구들 올려보세요. 30초 더 기다려줄게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반드시 넓이를 물어본다. 넓이가 뭐다? 바로 속력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Y축을 항상 보시고 별표 별표 쳐놔요.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말이야. 넓이는 결국에 뭐다? 이동한 거리다. 자, 1번. A에서의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A에선 지금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이동 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속력이 일정해도 거리는 증가하는데 속력 일정하게 증가까지 하면 거리는 급격히 증가해야 돼. 틀렸어요. 자, B에서의 평균 속력.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B는 뭐야?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잖아. 등속 운동이니까 그냥 그 속력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평균 속력 역시 18이 되겠죠. 이거 좀 고민하셨죠? 자, 티글. 9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다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옆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 풀어보세요. 3번. 자, 같이 볼게요. 우선 여러분, A하고 B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프 해석해 보자. A는 지금 어떤 운동이니?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네. 그러니까 A 같은 애들은 속력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동차가 100km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사람이 나타났어. 브레이크를 꽉 밟았단 말이야. 그럼 자동차가 속력이 점점 줄다가 0이 되겠지. 이런 운동이 바로 요 A의 운동이 되는 거야. B의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B는 속력이 증가하죠. B 같은 운동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자유낙하 운동. 속력이 점점 빨라지잖아. 이런 운동이 바로 B 같은 운동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도 있고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힘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 느려지냐면 운동하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느려지는 거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A는 기억. A는 5초 동안 100m 이동했다.
A가 이동한 거리,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 자, 50이죠. 50m. 삼각형이니까 절반이지. 자, 평균 속력은 같다. 평균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동한 거리가 똑같잖아. 왜? 평균 속력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구해도 돼. 근데 시간은 같죠? 거리도 같죠? 따라서 같지. 이렇게 해도 되고. 직선이기 때문에 둘의 평균은 어디가 된다? 이 둘의 평균은 여기가 된다. 10이 될 것이다. 같다. 라고 보는 거죠. 높은 곳에 떨어뜨리는 운동은 B하고 똑같은 거지. A가 아니라.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나머지 등속 운동 여러분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자, 110페이지의 자유낙하 운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14번. 자,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 자, 공의 이 위치에 따라서 시간 간격은 일정하다 이 뜻이고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풀어보세요. 자, 자유낙하 운동 헷갈리시죠? 음. 자, 답은 4번인데요. 자, 자유낙하 운동 잘 기억하자.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얘는 뭐가 가해지고 있는 거다? 일정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다. 왜?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지만 뭐가 증가하는 거다? 속력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속력이 증가한다. 자, F 속력의 증가 A. F는 뭐야? MA. 어, 힘이 존재하면 속력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이 존재하면 증가량도 많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음. 그 힘이 정체가 바로 뭐다? 중력이죠. 그래서 이 자이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속력 일정의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보겠습니다. 속력 일정하지 않죠? 자, 질량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이 떨어진다 그랬어. 자,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야. 중력이. 뭐만큼? 제 질량에 해당하는 만큼. 제 무게만큼 중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 풀어보세요. 너무 쉽다. 15번. 에? 다시. 15번. 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자연낙하 운동은, 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6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잘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떤 게 헷갈리는 걸까? 음, 어떤 게 헷갈리는지 우리 한번 보충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헷갈리는 친구는 남아서 질문하세요. 예, 다시 보충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나가지 마시고 남아있으면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 한 20분 정도 보충 봐줄게요. 네. 자, 16번의 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은 자, 자유낙하 운동은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어. 자유낙하 운동 봐보세요. 자, 자유낙하 운동 첫 번째 얘는 무슨 운동이다? 속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운동이다. 자, 얼마씩 증가한다? 1초에 9.8m/s씩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얘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는 거라고? 얘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but, 그러나 질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다 어떻게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 속력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거지. 요 9.8m/s씩 떨어지는 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야. 질량 관계없이. 이 두 가지예요.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풀 수 있잖아. 음. 그러면 여기 가에서는 나부터 해볼게. 나처럼 이렇게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이 작은 깃털이나 질량이 큰 쇠구슬이나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진공 상태인 거고. 가도, 가도 원래 동시에 떨어져야 하는데, 가에는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 중이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 때문에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것 뿐이다. 음. 자, 가에 작용하는 요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과 나에 작용하는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떨까? 똑같죠. 가에 작용하는 깃털과 나에 작용하는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 어떨까? 똑같지. 왜? 깃털의 질량 똑같기 때문에. 쇠구슬의 질량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둘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깃털과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쇠구슬이 중력이 더 크지. 왜? 질량에 비례하니까. 양쪽 어느 쪽이든 전부 중력의 크기는 쇠구슬이 큰 거예요. 여기도 쇠구슬이 큰 거고, 가도 쇠구슬이 큰 거야. 중력은. 그런데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같이 풀어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17번 문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속력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음, 17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억. 자, 이 그래프 해석해 볼까요? 1초, 2초, 3초, 4초 동안 가면서 속력이 9.8, 19.6, 29.4, 39.2 증가한다. 맞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자유낙하 운동은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9.8에서 또 1초 지나면 19.6, 29.4, 39.2.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9.8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도 9.8, 여기도 9.8, 여기도 9.8. 맞죠?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실제 수치상으로. 음. 이렇게 증가하는 걸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것이고, 자, 기억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였어요? 이거 무게였잖아, 무게. 그러니까 얘들이 무게를 알 수 있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중력의 크기는 결국에 무게입니다. 자,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어요? 뭘 알아야 돼?
그 녀석의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뭘 곱했어? 중력 가속도 값인 9.8을 곱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무게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지금 중력 가속도 값은 알 수 있어. 어떻게? 요게 가속도라는 건데, 요 가속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이에요. 얘가 지금 1초마다 속력이 9.8씩 증가하잖아. 1초마다 속력이 9.8씩 증가하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1초마다 속력이 9.8씩 증가해요 이거거든. 그래서 가속도 값이 어떻게 된 거냐면 9.8 저기 미터 퍼 세크에다가 밑에 세크 하나 더 있잖아.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가속도에 다니는 거에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력 가속도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왜? 결국에 이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중력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가속도가 9.8인 건 알 수 있어. 이건 알 수 있다고. 중력의 크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질량을 알아야 된다고. 질량을.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몇 킬로그램짜리의 물체라는 게 안 나왔잖아. 질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알 수는 없어요. 알겠어? 따라서 기억 틀렸다. 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낸다. 기울기는 방금 했던 것처럼 x축분의 y축 시간분의 속력이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 상수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는 거. 그거와 같은 거지. 자,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등속 운동이니까 같지 않죠. 답은 니은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반드시 하시고, 숙제 안 내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숙제가 좀 많다 싶으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숙제량 좀 줄여드리도록 할게. 어,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되고요. 대신에 열심히 한번 하라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났잖아요. 그지? 음, 그 뭐냐, 문제풀이 같은 거 바로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바로 내일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까먹기 전에, 오전에. 학교 가서 쉬는 시간 이럴 때 하란 말이야. 아침 5시간에 하고, 어, 일주일 지나서 다시 시험, 이거 수업 전에 하려고 하면, 여러분 숙제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 학원 가기 전날, 전 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무 늦어요.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게 개념 잡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그, 20분, 한 20분 정도 보강 봐줄게요. 예, 남아서 질문 시간 가질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자, 남아서 질문할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하세요. 자, 지금부터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뭐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프 해석이 헷갈리는 친구 있어요. 그래프 해석. 또, 그래프 해석? 어떤 그래프 해석? 음, 카톡으로 사진 아까 어떤 그래프 해석이지? 같이 볼까? 그래프 해석이 헷갈린다. 음, 요거 볼까? 111쪽에, 이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 음, 그래프 해석이 헷갈린다. 자, 보자. 그래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하고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석하는 게. 응? 그래프 해석은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바로 뭐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잖아. x축분의 y축이니까. 요건 알지? 요건 알아?
요건 알겠어요? 거리 그래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똑같은 그림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요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속력이 아니죠, 얘는. 왜? 기울기는 뭐야? 시간 분의 속력이잖아. 시간 분의 속력이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 속력의 변화량이거든. 가속도. 어.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냥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 넓이는 결국에 시간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뭐다? 이동 거리다. 이건 이해돼? 자, 넓이 이동 거리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 이동 거리다. 이거 이해돼?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되는 거야. 봐봐. 시간과 거리 그래프인데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 등속 운동이야, 등 가속 운동이야. A, B는 지금 등속을 하고 있어요, 등 가속을 하고 있어요. 등속이지. 그렇지. 왜 등속이냐면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Y는 AX, 요 A 기울기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면은 등속인 거야. 그럼 얼마로 일정하냐? 여기가 만약에 2초고, 여기가 만약에 A가 이동한 거리가 20m야. B가 이동한 거리는 뭐 4m야. 그러면은 A의 속력 VA는 10m per sec가 되는 거고, 10m per sec에 등속을 하고 있는 거고, B는 2m per sec에 등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속력이라고 했으니, 아,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럼 속력이 일정하다. 그럼 등속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음, 알겠어? 자, 그랬다가, 만약에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있다. 그럼 얘가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 자, 속력이 여기가 10m per sec야. 시간이 2초, 6초, 8초야. 자, 지금 여기 얘 A, 여기 B, 여기 C. 자, A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했어, 등속 운동을 했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했죠? 자, 이때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뭘 생각을 해라? 이 밑에 넓이. 넓이가 뭐야? 이 넓이가 이동한 거리라고. 거리.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2초에서 6초까지는 10m per sec로 그대로 간 거니까 얘는 무슨 운동한 거야? 여기서는 등속 운동을 한 것이고. 여기 A에서는 어떻게 한 거야? 속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운동을 한 것이고. 여기 C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속력이 꾸준히 감소하는 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111쪽. 오투 111쪽에 여기 2번. 둘 다 등가속도야. 근데 A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고 B는 속력이 감소하는 등가속도야. 왜 대박이야? 됐어? 뭐가 대박이야? 갑자기 막 깨우침이 왔어?
음. I love you, I love you. 오케이. 다른 사람 질문 없어요? 더 안 풀어도 되겠지? 나머지는 좀 풀어봐. 영민이, 서연이, 시율이, 지훈이, 채은이, 선혜, 질문 있어 남은 거 아니에요? 네, 2번에. 지금 이 문제? 이 문제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속력에 따른 시간, 얘도 지금 보면은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네. 속력 그래프. 그럼 얘는 지금 속력이, 3초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했구나. 말하자면 등가속 운동. 자연학파랑 똑같네. 지금 9.8인 거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3에서 5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하네. 등속 운동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기억. 0에서 3초 동안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등가속 운동을 했죠. 틀렸고. 네. 그 다음에, 니은. 3에서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자, 3에서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꼭 기억할 게 뭐였어요? 넓이. 여기까지의 요 넓이만 구하면 돼. 3에서 5초면 3에서 5초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요 넓이 구하면 돼.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죠? 2초. 시간 2초 곱하기 속력 29.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58.8이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시율이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5초 동안 매초 커진 것은 아니죠. 3초까지만 커졌다가 등속을 한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게 막 1등급 여기서 실력 탄탄에 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야. 음, 됐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갈까요? 또 질문 있나요? 질문하세요. 남아있는 친구들. 오케이.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공부해보세요. 네. 네네. 수고했어요. 서연이 잘 가.